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은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2학년 정도 수준의 지문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시작할게요. 어디에서 반대 지점에 매칭이 생기는지 훈련해 보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반대 지점이에요. 즉 누구 찾으러 갈 거냐면 대조 찾으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해놓거나 다른 애들 구분 지어 놓는 애들 이렇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조다. 분류와 구분도 말씀드렸죠. 다르니까 나눠놨다고. 그래서 분류는 대조다. 대조는 시험 문제다. 대조를 찾아내려면 포인트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대상 갖다 놔놓고 지문은 맨날 그래. 얘네 둘이 똑같은 거 이야기해주고 차이점 따로따로 얘기해주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간에 다른 얘기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 무시하는 거야.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끊어. 이거 무시하는 거지. 속이 빈 쇠공과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끊어. 실험하는 조건이니까요.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큽니다. 끝. 요렇게 나와 있으면 옆에다가 요 정도로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한 줄을 완벽히 이해하신 거지. 뭐라고? 회전 관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속이 꽉 찬 쇠공과 속이 빈 쇠공과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이 있는데 쇠공이 더 큽니다. 아, 요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속이 빈 쇠공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도 되고 속이 찬 플라스틱 쇠공 이렇게 쓸 수 있어도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말처럼 설명해 놓은 거니까 무시하셔도 괜찮고. 됐을까? 아,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대조할 때에는 공통점 이야기한 거는 일단 날려먹어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고2, 고3 올라가면 여기에다가 빨간색 체크를 하고 최근 문제 추세는 여기죠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대조 연습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서 2번 회전하는 하나의 시계바늘 위에 두 점 중 끊어. 어쨌든 두 개의 점이 회전하는 시계바늘 위에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그러면 또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각속도로 따지면 가까이 있는 점과 멀리 있는 점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것보다 각속도가 작아요. 아,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완전 센스인데 이제 이 문장을 보고 아, 각속도는 멀리 있으면 크구나. 이 문장을 보고 거리와 각속도는 어떻게 비례관계구나. 이렇게까지 떠올려서 쓸 수 있으면 완전 끝이지. 거리와 각속도가 비례관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거리가 늘어나면 각속도도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서 옆에 써놓는 연습을 하시던 아니면 이렇게만 써도 되죠. 멀리 있으면 각속도 커집니다. 이렇게 써놔도 되지. 가까이 있으면 각속도도 작아질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각속도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면 되지. 다음 A,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느낌만 봐도 A와 B 두 개 비교할 건데요. 그쵸? 둘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말 무시해. A에 작용하는 학력이 B에 작용하는 학력보다 더 작겠군. 어허, 학력이라는 걸로만 따지면 A에 작용하는 학력이 B에 작용하는 학력보다 더 작습니다. 아, 요렇게밖에 표시할 수 없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쓸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똑같은 지문이라서 패스.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가운데 거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의 크기 차이는 A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속도 증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밑에다가 또 써봅시다. 속도가 증가할 때,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 더 큽니다. 무엇이?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자, 여기 보세요. 아직은 쓰지 마.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속도가 증가할 때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 더 큽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겠지.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말을 바꿔 쓸 거예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 둘 중에 하나 빼면 되잖아. 부력 빼기 중력. 근데 중력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절대값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 크기 차이지. 얘가 3이고 5면 중력의 크기 빼면 마이너스인데 크기 차이니까 아 이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밑에 것도 딱히 보실 것 없고 다음 또 밑으로 내려올게요.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앞에 엄청 끊어놨지만 저라면 여기 딱 한 번만 끊어놨을 거예요. 반면 그리고 요렇게 서로 다릅니다. 대조 표시하고 그리고 벌써 생각했지. 뭐라고? 앞에 나와 있는 건 밑줄, 뒤에 나와 있는 건 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반드시 대조 나오겠구나 이거지. 일단 읽어볼게요. 쌀이나 콩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육류, 계란, 동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균형 있게 함유, 필수 아미노산 이용 효율이 높다. 쌀, 콩, 꼬불꼬불, 식물성 단백질, 꼬불꼬불, 제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식으로만 체크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빈칸 채우는 것도 엄청 쉽지. 살펴볼까요? 육류와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고 그러면 여기 빈칸에다가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고 이렇게만 써도 되지. 반면에 쌀이나 콩 등이 식물성 단백질 육류 계란 위에다가 써야 되는구나.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동물성 단백질 필수 제한 아미노산을 가져서 제한 아미노산을 가져서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세모 표시는 안 해놨더라도 이렇게 밑줄 꼬불꼬불 밑줄 요 정도는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반면에 그러나 나오면은 이렇게 두 줄로 그어놔요. 이렇게. 왜? 둘 중에 하나야. 대조가 쓰여 있거나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서 그냥 눈에 띄라고 그 정도는 표시해 놓는다.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얘네도 마찬가지지. 문장을 잘 봅시다. 조금 길어졌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살펴볼게요. 요 지문 읽는데 딱 30초 드릴게요. 시작!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은 중심부에 집중이 되어서 공전합니다. 보통은 중심부에 집중돼서 공전한대.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지. 무슨 법칙을 쓰던 상관이 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별의 속력이 중요했었던 거니까. 별의 속력을 계산을 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내용 다른 얘기 나올 거라는 거죠. 뭐 다른 얘기 할 건가? 중심부 밖에서는 그럼 빨리 눈치채야지. 중심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중심부 밖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부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머 여기 봐. 이거랑 차이점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서만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에선 중력 얘기 안 했는데 뒤에선 중력 얘기 해놨죠. 그러면 괄호 쳐놔도 괜찮아?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할까요? 뭐라고? 중심부 누구? 중심부 바깥에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하고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리가 늘어날수록 속력이 줄어듭니다. 완전 차이점이지. 그렇지만 뭐가?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곡선 B처럼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죠. 중심부 밖에서는 이랬지. 그럼 저는 요 정도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거리와 속력이 무관하다. 거리와 속력이 관계가 없더라. 이 정도로만 말을 바꿔서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꿨으면 중심부에서는 거리와 속력이 뭐하고 비례하고 중심부 바깥에서는 무관하구나. 이 정도만 또 써놓아서 줄일 수 있어도 완전 땡큐지. 데스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6페이지죠. 네, 여러분들 차분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디가 있냐? 어머, 저 이 얘기를 또 해줘야 되네. 해줘도 상관없지. 자, 3번 문제 보기 전에는 그냥 경제학의 완전 상식이야. 경제학. 나중에 경제학이든 통사, 통합사회 하든 경제 파트가 나오면 경제란 무엇인가 고전경제 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수요와 공급 이런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통화정책이야. 통화정책. 자, 단어 뜻은 알고 갈 거예요. 통화정책에서의 정책은 뭔지 알겠지? 통화야, 통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통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나오는 이 통화라는 건 돈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 혹은 돈의 흐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통화예요. 통화. 화폐가 통과해서 여기저기 흘러다녀.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늘었어. 소득이 많이 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써야지. 아, 이 돈 쓰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계속 돈 쓰다 보면은 그게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돈지랄이 되기도 하고 멍청 비용도 생기고 어쨌든 그렇겠지만 자,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겠지. 그래서 통화량은 늘어날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 이야기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는 오를까 내릴까?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써. 물가는 오르지. 그렇죠. 이거 1,000원에 팔던 거 한 1,300원 팔아볼까? 그랬더니 팔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1,300원에 파는 거지. 야, 옆에 가게에서 1,300원에 판대. 그럼 우리도 같이 1,300원에 팔아온 거지. 1,400원에 팔아도 이게 또 괜찮아. 1,000원에 팔릴 때보다 팔리는 개수는 줄어들지만 어쨌든 남는 양은 또 많아. 그러니까 1,400원, 1,500원 막 이렇게 오르는 거지. 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은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기가 과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과열이 돼서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와 죽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어줘야 된다고.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기는 거지. 아, 이거 경기가 과열이 되고 있는데 경기 과열을 좀 낮춰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만들면 되겠지.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줄어들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좋았어. 요쯤에서 통화량을 줄여야겠군. 통화량을 줄여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저 돈 좀 그만 쓰시죠. 저축 좀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돌아다니는 돈을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이 돈이 돌아다니지 않게 꽉 움켜쥐고 있으면 돼. 어디에서 그 돈을 갖고 있을까? 은행에서 갖고 있으면 되겠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자를, 금리를 어떻게 할까? 올릴까, 내릴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은행에 자꾸 맡겨놓게 만들어야 돼.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가게 해야 돼. 금리를 올리면 되지. 어제까지만 해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10,000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50,000원씩이래. 그러면 있는 돈 털어서 쓸 돈 아껴서 일단 저축하겠지. 저번 달까지만 해도 대출하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나갔으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서 이번 달부터 200만 원씩 나간다라고 하면은 빨리 대출 받은 거 갚아버리고 말겠지.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됐을까요? 거꾸로 생각할게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돈을 안 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없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물건 값을 낮추겠지. 물건 값을 계속 낮춰. 그러면 그렇다고 물건값 낮춘다고 바로 사서 쓰나? 아니죠.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경기 침체가 됩니다. 경기 침체가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통화량을 늘려야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량을 늘려야겠군. 여러분 좀 돈 좀 저희들 쌓아놓은 돈 있는데 좀 가져다 쓰실 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금리를 올릴까 낮출까? 낮추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자, 경제학의 첫걸음을 띈 겁니다. 수요 공급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물론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한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요거 읽는 데에는 딱 1분 드릴 거고요. 한 군데 네모칠 건데 어딘지 생각은 해두세요. 시작!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네모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또 눈치채셨을 수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각각 한 단어씩 쓸 거거든요. 시작해 봅시다.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여기에서의 통화정책 어디 있어? 여기가 통화정책 부분이죠. 여기가.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슨 말일까?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효과가 있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에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얘는 미미하구나. 미미하구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볼까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량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낮출 건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 돈을 많이 공급하려고 해도 이미 소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은행 이자 낮아진다고 바로 돈 빌리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돈 안 써. 투자할 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딱히 투자할 데도 없는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는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신용 공급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금리가 낮춰지고 막 이런다라고 하면 없는 돈 꼭 챙겨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미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주체에는 누가 있을까? 경제 주체. 네. 경제 주체에는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 정부가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정부. 이게 시장의 경제 주체야. 경기 상황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때에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때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지.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 올리기라고 부릅니다. 끈을 아래로 내린 것은 쉽지만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됐나요? 다음 밑에 4번 다음 본문을 분석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걸 찾아보세요. 얘는 같이 할게요. 명제들 중에서 위의 예처럼 무시해 이런 말 참인지 거짓인지 새로 알게 되는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 없는 것도 있대요. 그럼 이제 대조 나가겠지.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일단 요 말 무시해. 그리고 날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A라는 믿음이 있었어. B라는 믿음이 있었지. C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D도 참이구나 라고 하려면 요렇게 새롭게 알게 된 명제 D로 인해서 A, B, C의 참 거짓이 바뀌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또 무시해.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 새롭게 알게 되었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요거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계인이 혹시 있다고 믿어요? 저는 믿거든요. 진짜 죽기 전에 한번 그런 뉴스 보고 죽었으면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죽기 전에 듣고 싶은 뉴스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 발견 이 뉴스거든. 이렇게 맨날 화성에서 생명체가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사에서 맨날 하는데 있는 것 같아. 생명체가 없기에는 우주가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완전 과소비죠. 이렇게 우주가 그렇게 돈지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처럼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정리해 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밑줄 그으셔도 돼요.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단어 구절은 여기에요. 새롭게 알게 된 명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기존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해 주죠. 밑에 나와 있는 5번은 조금 지문이 길죠. 얘는 2분 드릴 건데요. 힌트 드리면 두 군데에다가 네모 표시 정도 할 거예요.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 지금 시작.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요 정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었을까? 를 알기에 제일 좋은 건 그 당시의 영화를 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영화는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을 확인합니까?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는다면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걸 거거든요.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밑줄 긋지 마세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요렇게 해놓으면 역사는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 지문은 아니요. 영화는 역사 서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군이라고 눈치채면 돼. 일단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방향으로 화살표, 요쪽이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겠죠. 1. 역사는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2.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끊고 저는 이렇게 표시해놔요. 1, 2. 여기 밑에 이 밑줄은 1, 2번의 결과구나. 이런 식의 표시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면 이렇게 표시해 놓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 나오겠군.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허구 꺼져 라고 하지 말아요. 역사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1980년대를 좀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거는 뭐야? 문헌 자료, 책을 살펴보는 거지. 일단은 이게 먼저기는 해. 그래서 1980년대의 사회상에 대해서의 설명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자꾸 중간에 구멍 나는 데가 있어. 여기는 아무래도 모르겠네 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군데군데 구멍나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허구의 이야기, 여기에서 뭐예요? 영화나 소설 같은 걸 텐데 여기에선 영화 이야기 하는 거지. 소설 왜 안 쓰시는데요? 앞에서 영화 이야기만 했으니까.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고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응사응치 시리즈 혹시 본 적 있어요? 나중에 그거 진짜 막 한 50년, 100년 지나면 1994년대, 97년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건 확실히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때도 배우겠지만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은 꼭 배울 거거든. 왜 그러냐면 1980년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엄청 잘 표현해 놨거든. 이렇게. 실제로 작가가 그 80년대 부천시 원미동에서 살기도 했었었고, 그 당시에 도시 변두리 약간은 좀 살림 빠듯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러한 집에서 살았겠구나를 추측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기록은 아니지만 사고 방식과 언어, 물질, 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주기도 합니다. 책을 봐서 구멍 나 있는 것을 어떻게 영화 필름을 표현한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이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메꿀 수 있다고. 이거 허구인데요. 허구지만 동시대의 현실을 전해주니까.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화를 참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논문 쓸 때도 영화에서 봤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쓸 거라고 채워서.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결과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줄도 밑줄 그어놓으면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누구였었어요? 영화지, 영화. 영화와 누구? 역사 서술. 그러면 밑에다가 여기 읽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정리해서 주제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주제 쓰면 되겠어요? 포인트 되는 단어 영화와 누구의? 역사 서술의. 영화와 역사 서술의 관계. 무슨 관계인데요? 역사 서술할 때 영화를 참고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끝이지. 이거 5번째 단락 지문이 뭐야? 역사 서술할 때 영화 참고한다고. 끝. 좀 자세히 얘기해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 옆에 7페이지 한번 또 확인하러 갈게요. 공기보다 밀도가 큰 기체 내에서 비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끊어. 비에 작용하는 항력은 주어져.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크게끔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항력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밑에다가 이렇게 미리 써놓을까? 뭐라고? 항력. 항력이 누가 더 커요? 작아요? 여기 2개 빈칸만 채우면 되지. 누가 더 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밀도가 클 때. 밀도가 클 때, 밀도가 작을 때. 이렇게. 밀도가 크면 항력이 큽니다. 끝! 됐어요? 네. 다음 밑에 거 보러 갈게요. 6번.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의 변화가 없다면 조건이죠.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큽니다. 됐어.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조차. 1월, 7월. 언제 조차가 더 크대요? 7월에.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끝이지. 다음, 그래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별거 없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조차였으니까요. 다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 더 커지면 끊어. 달이 근 지점에 있을 때 또 끊어.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조차보다 더 커집니다. 조차가 변하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고 있죠. 조차가 커지네 작아지네의 조건은 뭐예요?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그러면 조차는 이심률 무엇? 변화 전과 이심률 변화 후를 비교하고 있는 거네. 변화 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언제 더 커진대? 이심률이 커질 때. 그러니까 변화한 후에 조차가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보기에는 여기 얘네 둘이 바꿔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조금 더 파트가 달라지고 있죠. 일단 정지.